포스코 그룹 전 직원들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업무의 질적 상승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백스테이지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뉴칼라 플러스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포스코 그룹 디지털 직무 교육 그룹의 담당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제 시대가 변하는데 제가 이 시대가 변하는 거에서 무엇을 공부할 수 있을까? 대기업들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로 DX, AI까지 포함한 그런 여러 디지털 기술들을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거든요. 코딩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는 이 교육은 나아가 실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그룹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학습이거든요. 조금이라도 학습을 게을리하면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도태돼 버리고요. 아무리 최신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보급돼 있다고 해도 코딩 역량을 발휘하는 것,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기술을 가장 먼저 습득하고 활용해야만 하는 교육 담당자들. 제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신기술이 아닌 시대를 읽는 선구안을 갖추기 위해 백스테이지를 발로 뛰는 교육 담당자의 하루를 지금 따라가 봅니다. 오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 포스코 인재창조원 송도 캠퍼스입니다. 교육 준비를 위해 이른 시간 출근하는 교육 담당자들. 오늘은 어떤 교육이 있는 날일까요? 저는 디지털 교육 그룹에서 파이썬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우희경 대리라고 합니다. 디지털 직무 교육 그룹에서는 연간 14개 과정에서 3,846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개별로 지원자를 받고 있어 일일이 입과 안내 메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가를 요청하는 메일이 와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직무 교육 그룹은 사원들의 도메인 지식과 더불어 디지털 역량까지 갖춘 전문가로 성장을 돕고 있는데요. 이종은 차장 역시 교육생의 마음으로 새롭게 공부를 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달이네요. 그때 인재창조원하고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잘하고 있던 업무에서 이제 디지털 영역에 가면 처음부터 다 배워야 되는데 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해보자 도전을 했죠. 3년 전 담당 과목이었던 직무 스킬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며 디지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이후 부서를 옮기고자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한 2020년경에 뉴칼라라는 개념을 접목을 했습니다. 뉴칼라라는 개념이 도메인 날리지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저희 인재창조원도 이제 그런 그 뉴칼라 관점에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칼라는 새로운 색이란 의미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를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포스코 그룹은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전 직원이 신속한 업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칼라 플러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PA 과정, 그리고 웹크롤링 과정, 텍스트 분석 과정, 그리고 컴퓨터 비전 과정 이렇게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쭉 있는데요. 오늘은 총 3개 과정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뉴칼라 플러스 교육에서는 파이썬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때문에 파이썬 언어를 배우는 것이 교육의 시작입니다. 세계에서 C 언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파이썬은 문법이 쉽고 개발 속도가 빨라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고요. 네, 이게 이제 너무 많으면 일일이 케어해 드리기 어렵거든요. 한 분 안 되시면 이렇게 멈추고 하면 제일 좋거든요, 사실. 그분이 따라올 수 있도록. 더 괜찮은. 네, 뭐 과외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은 파이썬을 활용해 RPA, 즉 업무 자동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 레벨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포스코 인재창조원 디지털 교육 그룹에서 파이썬 교육 이종근입니다. 반갑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해서 리뷰하면서 파이썬 기초를 좀 알려드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자동화를 조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우스나 키보드 등을 컨트롤하면서 윈도우를 핸들링하기 위한 기초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이를 위해 작업 툴인 주피터를 설치한 다음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알라딘입니다. 알라딘인데 알라딘이 갖고 있는 요술 램프가 하나 있죠. 요술 램프는 손바닥만 합니다. 손바닥만 한데 얘를 싹싹싹 비비면 조그맣던 요술 램프에서 엄청난 거대한 지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상자라고 표현한다면 상자 안에 뭐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걸 변수라고 합니다. A는 변수이고요. 변수를 안에다가 뭐든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지금은 숫자 하나 집어넣었지만 동영상 파일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엑셀 파일도 집어넣을 수 있고 PPT 파일도 집어넣을 수 있고 뭐든 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안에다가 변수명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뭔지 보여줘라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게 파이썬 언어죠.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쌓은 상태지만 수업 진행이 수월하진 않은 듯한 분위기인데요. 그만큼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편이지만 교육 담당자는 이것만 있다면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00년대 오면서부터는 이제 디지털 역량, 이런 코딩이라든지 컴퓨터를 생성 AI를 활용해서 잘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단계에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능력보다는 리터러시, 마음가짐 이런 것도 간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포스코 인재창조원 내에 마련된 라이브 스튜디오인데요. 교육생들의 업무 자동화, RPA 파이썬 기초 파트를 담당하던 이종은 차장이 이번에는 방송 장비를 설치 중입니다. 대체 어떤 교육을 하려는 걸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화상으로 연결되시는 분들은 네. 어떤 분들이실 거예요? 포스코 직원이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본부에서 사무직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대상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포항, 광양, 서울 전 지역에서 다 동시에 들어오십니다.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챗 GPT를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챗 GPT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법 과정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김종구라고 합니다. 가장 트렌디한 내용인 만큼 챗 GPT 연구를 많이 한 전문 외부 강사를 초빙했는데요. 수요가 많은 수업인 만큼 화상 어플 웨비나를 활용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DX 교육에서 가장 힘든 점은 그래서 우리가 교육 자료를 다 만들어서 교육을 딱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구식 기술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업그레이드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 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디지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민첩성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걸 빨리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서 분석을 하고 직원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전문 강사님이 초빙됐지만 교육 담당자의 역할은 계속되는데요. 정전이나 음향 사고 등 수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안팎으로 계속 체크합니다. 제가 이제 옵저버가 돼가지고 채팅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도 접속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육생분들이 질문을 올려줍니다. 그 질문 올려주면 강사님이 이제 강의 중에 직접 답변 드릴 수 없으니 때는 제가 직접 이렇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고 또 이렇게 좀 강사님이 뭐 이렇게 교육생들 요청해야 될 상황을 한 말로 했는데 말로 한 번 한 건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채팅창에 한 번 더 복귀할 수 있도록 또 미처 약간 이때 잠깐 딴전피 들어오신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 남겨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이라면 사무직 근로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현장에서도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제 디지털 역량은 모든 직무의 공통 역량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시시각각 업데이트되는 디지털 기술 때문에 교재 연구도 다른 부서에 비해 더욱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서희 사원도 입사 후 전공을 살려 교재 연구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올해 3월 말에 포스코 인재창조원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포스코 그룹의 엔지니어 분들이 데이터 분석하고 이로 과제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원 출신의 교육 담당자가 만드는 교재, 꽤 신뢰가 가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의 첨단에 서 있는 교육 담당자들이 지혜를 모읍니다. 지금 6칼라 레벨 2 과정에 교재 리뉴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있던 내용들의 주석도 좀 없었고 그 코드 함수들이 좀 이렇게 페이지별로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하나의 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안서희 사원이 아이디어를 줘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하고 있었어요. 팀워크로 난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직무 교육 그룹 담당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기초 파트를 넘어 뉴칼라 플러스 중급 레벨 정도의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제 업무에 활용해보는 시간. 오늘 하는 교육은 6칼라 그 교양 과목에 속하는 플러스 과정에 대한 거고요. 파이썬 기초를 안다는 전제하에 플러스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과정은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습 내용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여기에다가 우리 무언가 입력할 때, 영문 입력할 때 썼던 함수, 라이트 함수 기억하시죠? 우리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업무 자동화를 실제 업무에 도입하기 전 혹시나 잦은 오류가 발생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포스코가 생산하는 소재를 가지고 성형 해석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해석을 이제 물성에 따라서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이제 반복 작업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씩 이제 코딩을 접목시키다 보면은 확실히 더 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그 RPA 담당 그 코칭 업무 중에서는 그 피운 메일 보내는 게 있었습니다. 피운 메일을 직책자별로 분류를 하고 그 직책자들에게 매달 2번씩 그 피운 메일을 자동화를 하는 게 있었는데 현업 당담자가 한 3일 동안 이렇게 수작업으로 관리했어야 되는 파일 목록을 저희가 RPA로 구축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한 80% 이상 단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그룹 소속 교육 담당자의 강의를 듣는다는 건 여러모로 장점이 크다는데요. 무엇보다 상호 간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명료하고 확실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죠? 컴퓨터 비전 분야 역시 포스코 그룹 내 꼭 필요한 디지털 기술 중 하나인데요. 현재 고로 주변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파이썬을 활용한 영상 인식 및 분석을 통해 이상 감지 시 정보 알람을 울리도록 한 기술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오픈CV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미지와 비디오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소스로 이 역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거 혹시 제가 치면은 같이 뒤에 힌트 나오죠? 힌트 나오죠? 힌트 나오면 힌트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자, 여기서 뒤에 인자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래요? 자, 되는 사람은 실행해봐요. 번쩍하고 없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디지털 시대로의 진입, 그 혼란 속에서도 포스코 그룹의 완전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촘촘하게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교육 담당자들. 덕분에 포스코 그룹은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업무 및 공정에서 스마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준비된 이들만이 새로운 시대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거겠죠.
하나의 강의를 만들고 교육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운영을 할 때도 이러면 조금 더 수강생들이 편리하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 강의뿐만 아니라 교육 운영에 하는 것에 있어서도 뿌듯함을 느끼고 계속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관련해서 지금 기술들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변화를 편승하려고 하는데 그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한 디지털 시류를 빨리 따라가서 직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운영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종은 차장은 올해 미국에서 열린 인재개발 엑스포에 참여한 뒤 포스코 그룹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다는데요. ATD24는요,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HLD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박람회 같은 건데 사실 그런 마음이 컸죠. 가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미 작년에부터 우리가 이슈를 삼고 있고 지금도 우리 인재창조원에서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이 좋다라고 지금 굉장히 말하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강연자분들께서 이미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데 포스코가 잘하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왔습니다. 자부심도 느끼고. 누구보다 빠르게 시대를 읽고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가가 돼야 하는 디지털 직무교육그룹의 교육 담당자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그 성실하고 민첩한 자세가 포스코 그룹의 넥스트 50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아닐까요?